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형용어 D로 시작되는 알파벳 D로 시작되는 용어 중에 DP와 DA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P와 DA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금 결제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TT 방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추심 방식, DPDA,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 LC, Site, 유산세 LC.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TT 방식, 추심 방식,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 이렇게 있고, 그 TT 방식은 사전 송금 방식, 사후 송금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TT in advance, 사전 송금 방식. 그러니까 선불로 결제를 받는 방식이죠. 그쵸? 그 다음에, 사후 송금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COD나 CAD. 아니면 TT 몇 days after 뭐 shipment. 이런 식으로 후불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T 방식의 세 번째는 선불 몇 프로, 후불 몇 프로, 믹스드 방식, 혼합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추심 방식에는 DP, 바이어 입장에서 외상 대금을 바로 지급해야 되는 방식이 있고, DA,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LC 방식 중에는 Site 방식, 바이어 입장에서 선적 서류 인수할 때 바로 입금해야 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산수 방식,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오늘은요, D에 관련되는 DPDA 추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추심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추심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DP가 됐든 DA가 됐든 어쨌든 셀러 입장에서는 외상 방식이다라는 거죠. 일단 계약한 다음에 물건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셀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추심 방식이라는 거는 추심이란 말 자체 의미처럼 누군가가 가운데 개입이 돼서 돈을 대신 받아준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은행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은 바이한테 보내고 자기 거래은행에 수출상,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거래은행이 만약에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에 선적 서류 및 환원을 갖다 제출하면서 은행 네가 좀 대신 받아줘 라고 얘기하는 방식. 이게 바로 추심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의 역할이라는 거는 대신 받아주는 거지, 만약에 따라서 만약에 바이어가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은행은 단지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주면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안 주면 부도 통보하고, 야 부도 났다, 돈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런 방식을 우리가 그 무역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TT 방식 외상보다는 이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 어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이 만약에 셀러라면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청구서, 대금 청구서 역할하는 어음하고 선적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이 그거를 바이한테 넘겨주면 제시하면서 돈을 회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어음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환어음이라는 거. 어음이라는 거는 각 나라 정부에서 대개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권리를. 예. 그래서 나라마다 어음수표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가
여러분들이 선적을 한 다음에 선적서를 보내고 환원을 보냈는데 만약에 돈을 입금을 안 했다? 그럼 그건 어음을 부도를 남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거래할 때도 어음들 가끔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음을 발행하고 만약에 외상으로 물건을 샀다? 어음 부도 낸다? 에이, 그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국내 거래할 때도 그냥 계약에 의해서만 나중에 외상으로 줄게 하는 것보다는 어음이라도 받아놓고 외상으로 주는 게 물건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국내에서 쓰는 어음하고 무역에서 쓰는 어음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반대예요, 성격이. 국내에서 쓰는 어음은 우리가 보통 약속 어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 어음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수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예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나중에 돈 너한테 확실하게 줄게. 라는 그 약속의 의미로. 그쵸? 근데 이 환어음이라는 거는, 무역에서는 환어음, 드래프트라는 거는요, 이거는 발행인 자체가 매도인인 셀러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대금 청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우시면은요. 제가 대금 결제 편에서 이미 강의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딱 들으신 분들은 만약에 결제를 만약에 안 보셨다. 그러면 결제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놨잖아요. 그림을. 뱅크. 은행이 돈을 대신 받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금 회수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은행한테 부탁을 해서 대금을 회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추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는 것처럼 Document Against Payment, D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고 뭐냐면 예,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야, 내가 어음 보내면 바로 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이 그래. 네가 내 물건을 좋아한다니. 그 다음에 너 돈도 없다니. 일단은 내가 물건 보내주고 서류 보낸 다음에 너 서류 갖고 물건 찾고 그 다음에 그걸로 물건 팔아서 그 다음에 대금을 갚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래요. 실전에서는 만약에 추신 방식으로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둘 간에 협상을 해야 돼요. DP로 할 것이냐, DA로 할 것이냐. 이때 만약에 바이어가 자기가 돈도 있고 바로 그냥 지급할 의사가 있다. 자금이 있다. 수입되고 준비해놨다. 그러면 오케이. DP로 해. 먼저 나한테 물건 보내고 그 다음에 서류하고 어음 보내. 그럼 내가 바로 결제할게. 입금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걸 우리가 D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DA라는 거는 바이어가 야, 아니 나 돈 별로 없거든. 근데 님을 내가 팔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한 30일, 45일, 90일 여유를 좀 줘라. 일단 물건부터 보내주고 그러면 내가 그거 찾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입금할게. 그게 바로 DA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전화하면 바로 갚아야 돼. 입금해.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고 일주일 내에 입금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러 입장이라면 DP, DA 중에 뭐가 좋아요? DP가 좋죠. 왜요? 이거는 Document Against Payment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Document라는 건 선적 서류예요. Against라는 거는 교환을 해서 상환으로 뭐와 상환으로? 결제. 대금 입금과 동시에 서류를 받아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책으로만 맨날 배우신 분들은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외워버렸어요. 왜 그래요? 외워버렸으니까. 외운 건 하루 이틀밖에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이 제목을 이렇게 줬는지.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이 예, 잊어버렸더라도 또 생각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어 입장에서 제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이어 입장에서 선적 서류. 여러분들이 셀러와 보낸 선적서를 받을 때 바로 입금해야 된다. DP. 그쵸? 예, 그래서 페이먼트를 해야만, against 해야만, 예, 선적서를 받을 수 있다. acceptance.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이어 입장에서, 승낙만 하면, 입금할게. 라는 의사표시만 하면 선적서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입금하고. 이게 바로 DP하고 DA 차이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요.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뭐가 어떤 조건이 좋을까요? DP가 좋죠. 한 일주일이면 돈 들어오니까. 근데 DA 같으면은요. DA 같으면은 서로 간에 셀러 바이어가 약속한 그 기간이 차야만 돈이 들어와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실무에서 대기업체들은요. DA더라도 이자 만약 90일짜리다. 90일치 이자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즉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소기업들은 힘들고요. 그래서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TT 방식 후보를 바이어가 주장을 할 때, 이거 너무 나한테 불리하다. 근데 바이어는 절대로 안 물러쓴다. 후보를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후보로 줄게. 그렇지만 그냥 너만 믿고 주기에는 불안하니까 내가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그렇게 은행을 통해서 회수하도록 할게. 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추심 방식. 근데 그 중에 추심 방식 중에 바로 회수하자 DP. 그쵸? 나중에 회수한다 DA.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뭐가 좋을까요? DP, DA 중에. 당연히 DA가 좋죠. DA로 하게 되면 물건 떼기 만약에 10만 불이다. 10만 불 준비 안 해놔도 일단 서류 들어오면 서류 갖고 통관해서 물건 출고하고 물건 찾고 90일 내에만 입금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죠. 어떤 면에서는. 그쵸? DA 같으면은 이거는 외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외상이 아닐 느낌도 있어요. 그쵸? 왜요? 물건 대금을 준비해야 나눠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DP와 DA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실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DP, DA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